서울 한복판, 늦은 밤이었지만 가요계 내부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용빈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현장 공기는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그에게 건네진 건 두꺼운 계약서도 거창 항공문도 아니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다. 다음 주 팬미팅 리허설, 일본 시간 기준. 처음엔 단순한 해외 공연 요청으로 여겼다. 하지만 담당 스태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 작은 활자가 불길한 예고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문제의 본질은 시간대가 아니었다. 팬미팅 주관사가 소속사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변경에 대해 김용빈 본인은 물론 소속사 대표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바꾸고 있었다. 허락 없이, 기록 없이, 은밀하게. 이 모든 흔적은 마치 바람에 지워진 발자국처럼 감춰져 있었지만 미묘한 냄새는 남아있었다. 소속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착수했다. 전자결제 내역, 출장 경비 보고서, 해외 송금 기록, 초안의 발신 IP까지 하나하나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행 항공권 예약 기록과 해외 계좌 송금 흔적이 발견됐다. 수취인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바로 김용빈의 매니저였다. 믿었던 이름 앞에 걸린 의심의 그림자는 길고도 짙었다. 회사 예산이 사적으로 흘러간 정황. 일정권을 외부에 넘겨 거래하려 한 흔적. 심지어 이중 계약, 이 의심되는 서류까지 포착됐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전까지 김용빈은 모든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진상을 알렸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한다. 함께 지방을 전전하며 도시락을 나눠 먹던 시절. 우천속 공연장에서 우비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 녹음실 새벽 공기를 함께 마시며 내일을 꿈꾸던 밤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배신이란 단어가 이토록 차갑게 피부에 와닿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팬미팅이 일본에 팔렸죠라는 문장이 포털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대가로 넘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폭됐다. 더 잔인한 질문도 등장했다. 그럼 우리가 응원한 건 아티스트였나? 아니면 그를 둘러싼 장사꾼들이었나?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댓글을 넘어 행동으로 번졌다. 팬카페에는 법적 대응을 위한 자발적 모금 게시글이 올라왔고 SNS에는 김용빈 지켜내자 해시태그가 확산됐다. 팬들은 서로를 방패 삼아 그를 지켜내고자 했다. 사건 당일 밤, 김용빈은 예정대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그날의 공연장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조명이 그를 비추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오늘 제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첫 소절은 힘이 없었으나 두 번째 소절부터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목소리가 날카롭고 단단해졌다. 배신과 상실, 상처와 회복이 한 곡 안에서 숨가쁘게 맞부딪혔다.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이 빛났고 박수는 점점 커졌다. 그날 공연장은 법정이자 위로의 공간이었으며 은 명확했다. 그는 지켜야 한다. 며칠 뒤 소속사는 결단을 내렸다. 해당 매니저에 대한 즉각 해고 통보, 법적 대응 절차 착수, 외부 회계법인과의 정기 감사 계약 재결, 내부 윤리 교육 강화. 대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이번 일을 업계의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안심하고 노래할 수 있는 환경. 팬이 마음 놓고 표를 살 수 있는 시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말뿐이 아니었다. 결제 권한은 분산되었고 승인 라인은 투명하게 재설계되었다. 서류가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뒤집어 사람이 서류를 통해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모든 게 제도와 절차로만 해결되진 않았다. 신뢰라는 건 서류 한 장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데뷔 초창기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작은 균열,
사소해 보였지만 반복된 의견 충돌, 일정표 순서 하나로 밤새 이어진 말다툼. 사건을 설명하는 데 복잡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배신은 이유가 무엇이든 배신일 뿐이었다. 김용빈은 분노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행위에 겨눴다. 그는 방송 대기실에서 팀원들을 모아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결정을 기록합니다. 큰 결정까지도 남깁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분노는 파괴가 아닌 기준이 되었고 절망이 아닌 방향이 되었다. 그는 곧 새 앨범 작업에 착수했다. 주제는 배신이 아니었다. 버티기, 돌아오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연결. 스튜디오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악보를 넘길 때마다 그는 조용히 가사를 써 내려갔다. 내가 떠난 빈자리에 오늘의 내가 앉는다. 빈자리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의미했다. 상처는 흔적이 되고 흔적은 길이 되었으며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노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팬들은 기다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새벽까지 티켓팅을 준비하며 손목을 풀고 메시지 창에 우린 당신 편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어떤 팬은 5년간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다. 비 오는 날 무대 위의 모습, 팬미팅에서의 웃음, 공항에서의 짧은 인사, 생일에 받은 작은 케이크. 영상의 마지막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은 돌아온다. 한 효과 없이도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폭발이 일어났다.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분노는 이제 방향을 얻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분노가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분노. 팬들은 악성 루머 차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을 막는 캠페인을 벌였다. 공연장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듯 온라인에서도 오염원을 치워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다. 빈과 함께 생태계를 지키는 동료였고 그가 다시 걸어갈 무대 위의 빛이었다. 그날 이후 팬미팅 일본 매각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업계의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 속에서 누군가는 얼굴을 돌렸고 누군가는 똑바로 자신을 마주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팬들은 그 아래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이다.